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이 3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굉장히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이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당장 이제 뭐 애플카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나와주게 되면 종목들이 한 200%씩 급등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수소차 기대감으로써 평화홀딩스 이런 종목이 한 7, 80% 정도 일주일 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2차 전지 이후로 미래차 섹터에서 국내 증시에 가장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는 이 전장 부품 쪽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주 정도 동안의 국내 증시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수가 있는 2차 전지 위주의 폭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대폭락이 오든 마든 내년의 대세 상승장을 강력하게 연출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그러면서 평생 다시 없는 부자 될 기회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둔촌주공 재건축이 결국에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 유동성 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내려가는 부분이 아직 한 방 남았다라는 우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년 상반기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얘가 도대체 뭐냐 선생님 뭐예요? 이거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름도 어려운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내년 상반기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 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상반기의 실물 경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최악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 공포의 사라라는 단어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물 경제 분위기는 최악이지만 증시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이 증시 최저점 분위기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부동산 유동성 위기가 국내 지금 실물 경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경남 창원 쪽에 중견 건설업체 동원건설 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매출 1년에 연간 이제 500억 이상 내는 중견 업체인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연장 불가 조치 탓에 매출을 500억씩 내는 기업이 22억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뭐 영업 손실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거를 지금 못 갚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음 부도율이 2017년 이후로 5년 만에 지금 최고치 기록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동원건설 산업에 70여 개의 협력 업체가 부실로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로 이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PF다, 이게 뭔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증시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금리로 부동산 업체들, 건설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은행들이 보통 이 고금리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PF가 리스크가 큰 사업이겠죠.
부동산 상승 시기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상태에서 엄청난 그런 수수료를 내주는 고수익 상품이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하반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차주라고 하죠, 차주.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취급을 하지는 않고, 증권사 아니면 저축은행, 캐피탈 업체, 얘네들이 현금을 강하게 이제 조달을 해 줘서 이 건설 업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PF 사태 때문에 건설업계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PF 투자 비중이 높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 때 이게 그냥 건설업계만 잠깐 힘든 게 아니라, 둔촌주공 이런 사람들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 금융 부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역대 최대의 재건축 사업, 지금 세대 수가 10,000세대가 넘어가죠. 한 세대에 3명씩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둔촌주공 재건축 이쪽에만 30,000명이 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동이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이게 지금 일반 청약을 1순위 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패다.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재건축 쪽의 최대어로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 청약이 1순위 순위 마감이 실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이 4대 1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반 청약에 있어서 예비 후보자들까지 500%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 500%를 못 채워서 이 안에서 입주자 선정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못 살린 부동산의 폭락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비 당첨자를 5배를 모으는 동안에 만 세대를 인제 한다라고 하면은 예비 당첨자까지 5만 명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5만 명을 채울 때까지 재건축 사업이 올 스톱에 들어가게 됩니다. 500%를 채울 때까지 이 순위, 무순위,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둔촌 주공 사업이 계약 포기자가 많아지면은 PF 차환이 차질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차환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빚이죠. 이 빚이 지금 부실로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지금 둔촌주공 쪽으로 돈을 빌려준 애들이 KB증권 그리고 한국투자, 우리나라 업계 탑5 안에 드는 증권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수천억씩 돈을 빌려줬는데, 얘네들이 이 돈을 못 갚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권이 완전 줄도산 우려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둔촌주공 쪽에서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금리가 높기도 높고, 혹시나 하고 그냥 넣어본 사람들이 '아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이거 괜히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겠다. 그냥 마이너스 피 두드러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게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본계약 당일에 이틀 뒤가 PF 만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 포기가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계약금이 업체에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둔촌주공 사업이 부실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기 때 차 사환 상환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PF 자금이 증권사나 캐피탈, 저축은행, 얘네들이 이제 빌려주는 업계인데, 이게 한번 지금 상환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채무가 폭발하게 되면서 금융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물 경제에서 건설업계가 휘청이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수십 개, 수백 개의 지금 이제 협력사들이 줄도산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증권업계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증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최근에 유동성 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롯데건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룹 계열사 롯데그룹 계열사에게 수천억씩 지금 자금을 빌려 가지고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는데 이게 지금 계약포기 물량이 겹치게 되면서 PF 만기 때 이게 지금 이제 연장이 안 된다. 이러면 내년에 건축업계, 금융업계가 줄도산에 빠질 수가 있는 우려들이 굉장히 지금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려가 나왔었던 게 태영건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동성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줬겠죠.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 때가 바로 이 부동산 부실 위기의 위험이 극대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PF 자금의 경색을 불러 일으킨 원인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였죠. 그러니까 레고랜드에서 돈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이거를 미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지방정부 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을 PF를 안 갚겠다. 이래버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안 갚는다고 그럼 건설사들에게도 돈을 안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PF 연장이 전부 다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억씩 매출이 나는 동원건설 산업 얘 같은 경우도 22억을 조달을 못해서 PF 연장이 안 돼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화살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위기가 현실화가 되기 직전 상태인데 지금 예측이 되는 것처럼 내년에 위기감이 극대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비난의 화살이 여당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책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정부 같은 경우도 대마불사예요. 이번에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둔촌주공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설 업체들이 국내 최고 건설 업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망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 같은 경우도 대마불사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둔촌주공 참여를 하고 있는 뭐 현대건설, 롯데건설 얘네들이 무너지면은 경제 위기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대마불사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트리마제처럼 예전에 여러분들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 같은 경우도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에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 쪽에서 이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상환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채무 상환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그냥 이 사업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의 그런 이제 빚을 얘가 이제 싹 나면서 법적으로 이 트리마제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거의 뭐 트리마제 그때 당시 때 이제 뭐 한 8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전부 다 이제 집도 잃고 땅도 잃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태인데 지금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되리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대형 건설사랑 증권사가 망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둔촌주공 부도 PF가 결국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도 PF를 대형 건설사 쪽에서 인수를 해버리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사업권 자체 같은 경우는 건설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본계약으로 들어갈 때부터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률 같은 경우도 많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업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부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사태는 특히나 굉장히 최악의 고금리 사태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되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업계와 증권사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이런 부도 PF 인수를 하는 거를 용인해 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증시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내년에 상반기 때 이 부실 위기감이 극대화가 되는 타이밍 이게 지금 이제 결국에 증시에서는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1분기 때 내년 1분기 때 현재 지금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갈 수가 있는 타이밍이다.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려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해당 상황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지금 이제 여지를 남겨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단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뭐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을 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도 겨울에 이제 러시아 쪽의 지대들이 늪지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탱크가 빠져가지고 진격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의 그런 뭐 만리장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빼앗겼었던 영토를 수복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크림반도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러시아 본토 쪽으로 지금 뭐 출격을 하고 있는데 크림반도 쪽에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폭격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뭐 러시아 본토라던가 크림반도 이쪽으로 이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간에 지금 이 늪지대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격만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게 봄으로 풀리게 되면서 내년 이후로 이 소강 상태가 좀 풀리게 될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기들 땅이었었던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의 최측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크림반도를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이 지금 크림반도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이 지금 크림반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로 간에 양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쟁 국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지금 이제 다시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정권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핵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 위기로서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크림반도가 바로 이제 푸틴의 자존심이에요. 크림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전쟁 패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크림반도를 되찾게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명분 같은 경우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기 지원을 막겠다라고 했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4월 전후로 지금 서풍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향에서 러시아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게 4월 전후로 해가지고 서풍에서 남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을 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낙진이 러시아 쪽으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벨라루스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 체르노빌 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원전이 폭파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낙진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키이우 근처에 이제 체르노빌이 있는데 키이우가 이제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죠. 이 위쪽으로 이제 나라가 벨라루스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접경지대에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핵카드를 검토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지금 바람이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히 핵 떨어졌다가 이쪽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이 다 핵 오염이 되게 되고 결국에 자기네 나라들로 핵 분진이 낙진이 날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핵폭탄을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4월 이후로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서 북쪽에 이제 벨라루스 쪽 낙진 피해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벨라루스가 초토화가 됐었죠. 결국에 봄까지 좀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마지막 국면에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국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러시아가 핵폭탄을 발사한다라는 그런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접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문제겠습니까? 세계대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해당 옵션 같은 경우는 접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봄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위기감들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되 그 부분이 지금 이어지게 되면서 뭐 푸틴이 뭐 패전을 하고 남미로 도피를 하는 이런 계획들, 비상 계획들 같은 경우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이 내년 이제 상반기 전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다. 그래서 증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폭락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강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매출의 전체 76.5%를 차지합니다. 거의 뭐 100%다 미국, 중국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16%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쪽의 매출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한 6대 4 정도? 뭐 5.5 대 4.5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 더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전체 매출 비중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매출이 그래도 30%를 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16% 밖에 안 하는데 이번에 반도체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유독 직격탄을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내내 제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잘 좀 회복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만 좀 굉장히 안 좋았겠죠. 왜냐면은 그냥 사람을 집에다가 가둬버리고 나오면은 다 막 감옥 보내고 난리가 나니까 인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마비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시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서 중국 정부도 "알았다, 알았다. 미안하다. 안 하겠다. 봉쇄 정책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인제 나와 주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반등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와 주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작년에 중국이 수입을 한 한국 품목 중에 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25.8%입니다. 핵심 품목입니다. 뭐 조금 뻥 보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상위 100개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의 40%가 얘네들에서 나온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4 분기 재고 관리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영업 손실이 1조 3천억까지 날 것이다라는 예측치들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호황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과잉이에요.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가 그렇게 올라와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반기 때 굉장히 강력하게 쳐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에 1 분기가 최저점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자본적 지출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공급 축소까지 지금 이어지게 되고 있죠. 결국에 지금 침체 국면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업황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금방 또 제가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내년에 하반기 반등을 좀 강하게 할 텐데 반도체 실적 하향세 같은 경우는 일단 당분간은 지속은 되게 돼 있다. 서버용 CPU의 점유율을 90%를 추정을 받고 있는 인텔입니다. 인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가 드디어 내년 상반기 때 출시가 예정이 됩니다. 얘가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인데 작년 원래 하반기 때 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얘가 1년 이상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얘네들의 지금 데이터 센터 증설 대기 수요가 폭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야 빨리빨리 얘네들이 투자가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들이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기업들이 돈 싸들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작년 이후부터. 그럼 얘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도 폭발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일단 얘네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양산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수율이에요. 얘가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인텔 CPU가 전 세계에 확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증설 여파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게 될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계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얘네들의 이 IT 빅테크들이 결국엔 DDR5를 채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에서 43.3%까지 DDR5 채용이
4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반도체 방향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불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12월 달 말에 지금 8일 동안에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이 결국에 중단이 됩니다. 테슬라가 수요가 꺾이니까 결국에 테슬라 자동차 가격을 할인 들어가고 있어요. 5% 9% 인하했고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 먼저 가격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 쪽도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 이상 지금 연말에 할인 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P 모빌리티 미국의 지금 뭐 자동차 전기차 쪽 리서치 업체 쪽에서도 테슬라가 2025년이면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현재 80% 정도에서 20% 아래까지 줄어들 것이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포드 얘네들 지금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들 전동화를 앞두는 상황에서 내년 초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생산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들 같은 경우도 인력 감축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이 내년부터 확장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이게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이기만 하면은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이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2차 전지, 배터리의 원자재가 40% 이상 미국 아니면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만들어졌냐 이 세부 법안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게 내년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올해 내년에 보조금 폐지되니까 빨리 사자.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거죠. 그럼 불티나게 팔렸으면은 상반기 때는 안 팔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 쪽의 오토론 금리가 연초 5%대에서 지금 이미 10%를 넘어갔고 내년 연초에 추가 인상 들어가게 되면은 14, 15%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상반기 때 전기차 수요가 급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 성장세에 대한 의심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이 의심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비중이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주 동안에 지금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의 지배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배터리의 미국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없으면은 전 세계의 완성차 시장의 전동화 바람에서 도태가 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점 찍고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전기차 업계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구조조정 칼날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으로 내년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미국의 지금 이제 테슬라 이후에 2세대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망해가지고 인수합병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니오 이런 업체들 중국의 이제 3대 그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뭐 수익성이 1%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망하는 업체들이 결국에 생겨서 결국에 이제 뭐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왔었던 이런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딱 인제 강력한 업체 한 놈이 인제 딱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현재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요. 현재 인제 본다라고 했을 때 향후 5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K배터리는 전사에게 무기를 파는 전기차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파는 대장장이 역할이다. 결국에 소부장 쪽으로 볼 수 있는 이 대장장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들 한번 정리를 드려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실물 경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최악일 겁니다. 근데 리먼 사태 이후로 국내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부실위기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위기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을 거예요. 안 일어날 가능성 같은 경우도 더 높겠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언제나 선반영이다. 이 공포의 살아라는 말은 결국에 폭락장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 때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이미 증시, 주식 같은 경우는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시되 내년 하반기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내년에 주도주 같은 경우는 얼굴들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때 또 다른 대세 상승장이 출현이 되게 되는데 이 대세 상승 직전에 내년 1분기가 골든 타이밍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공포의 사라 이 분위기가 내년 1분기 때 나와줄 수 있는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기회들을 줄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다가오고 있는 단기 조정 외에 내년에 인제 다가올 수가 있는 위기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위기들이 내년 1분기 때 모두 다 시기가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큰 건들인데 이 내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1분기 그런 굉장히 강력한 저점, 역사상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이어지는 모멘텀은 굉장히 내년 하반기로 이어지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으로서 느껴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00% 무료 자료집 지금 구독자 3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자료집들 나눠가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1분기 때 여러분들이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될 때 이런 종목들 사시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주도주 얼굴이 바뀌는 타이밍에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집이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어플 설치하는 데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그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 설치하시고 여러분들 아이디 가입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겠죠. 가입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번호 썼다가 주식 광고 전화 문자 많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번호 안 쓰셔도 되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들 그리고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꼭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치를 하셔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뜨게 돼요. 지금 뭐 매일매일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증권 투데이 그리고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위쪽에 별표 치고 구독자 3만 명 돌파 전기차 수소차 총정리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종목들 이제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간에 인제 종목들 드렸었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드렸었던 종목들 뭐 많지는 않지만 10%뭐 20% 정도 급등이 나왔죠. 한 다섯 종목 중에 한 4 종목 정도 인제 급등이 나오고 한 종목 같은 경우 인제 뭐 순저가가 나온 것 같고 뭐 당장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MBT 같은 경우도 뭐 급등하고요. 뭐 나무기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종목들을 드리고 주간 이제 종목들 브리핑들 같은 경우도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한 번씩들만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